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45강을 시작합니다. 45강 첫 번째 글자 나여의 글자는 짧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본 것처럼 나여의 글자는 옷감, 배틀북을 그린 글자입니다. 옷감 천을 짤 때는 이 배틀북을 좌우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나여는 일정한 간격이 떨어진 내 손에서 주고받는 또는 손에 올 것을 미리 안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자, 북의 모양이 머리가 뾰족하고 그리고 배틀의 일정한 간격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세로로도 길이가 긴 모양 나여입니다. 머리가 뾰족하고 배틀의 일정한 간격을 왔다 갔다 하고 길이가 긴 나여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까닭은 여라고 하는 발음이 나라고 하는 뜻과 비슷했으므로 발음 때문에 가지고 온 나란 뜻이지 글자 모양과는 나라고 하는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나여의 글자는 혼자서 쓰는 활용어는 굳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글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들야입니다. 들야의 글자 구조는 마을리와 나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여는 약간 떨어진 그 배틀의 간격이 떨어졌다는 뜻에서 온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 그 들판을 뜻하는 들야입니다. 자, 들야 정리하겠습니다. 마을의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 그 들판이 들야. 마을의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그 들판이 들야. 들야가 쓰여진 활용 글자에는 광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넓을 광자에 들야를 쓰면 아득하게 널찍한 들판을 광야라고 합니다. 다음은 야생이라는 말도 있죠. 들야에 날생을 쓰면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야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약입니다. 자, 양약의 글자를 보면 윗부분에 풀을 뜻하는 풀초가 있고 아랫부분에 즐길락, 노래악, 좋아할 요가 있죠. 자,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초를 달여서 몸에 먹으면 몸에도 좋고 또 기분이 상쾌해져서 즐거워진다 라는 뜻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약초를 먹으면 몸에도 좋고 몸이 가볍고 즐거워지는 약입니다. 네, 양약이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양약고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입 바른 소리는 귀에 듣기에 거슬린다는 말이 양약고구란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볕양입니다. 볕양에 쓰인 이 파란색 부분의 글자는 30강에서 심당과 말무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은 다시 돌아가서 빠른 배속으로 듣고 오시면 좋겠죠. 자, 볕양 글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언덕에 31번째 언덕이라고 그랬죠. 언덕에 아침 단에 말물이 결합되어 있죠. 아침 햇살이라고 30강에서 배웠습니다. 자, 언덕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볕양. 언덕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볕양입니다. 볕양이 쓰여진 활용어에는 음양하면 그늘음자에 볕양을 써서 그늘과 햇볕, 만물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기운을 뜻하는 말이 음양입니다. 석양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저녁석에 볕양을 쓰면 저녁 무렵의 그 햇빛을 석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큰바다양입니다. 바다를 뜻하는 글자에는 바다해가 있는데 큰바다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물고기가 많고 많은 것을 비유한 것이 마치 양떼가 수천 마리 있을 때 그 양떼의 모양이 굽이 있는 것처럼 물구비가 바닷물의 물구비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떼를 비유한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물수자가 있고 양양자가 있죠. 그래서 바닷물이 수많은 양떼처럼 굽이 쳐 흐르는 큰바다 양. 바닷물이 수많은 양떼처럼 굽이 치는 큰바다 양. 큰바다 양이 활용된 글자에는 원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멀 원자에 큰바다 양을 쓰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를 뜻합니다. 네, 그리고 해양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넓은 바다를 뜻하는 것으로 지구에서 육지를 제외한 그 넓은 바닷물의 부분을 해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고기 잡을 어입니다.
고기 잡을 어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글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바닷물에 물고기를 잡는 고기 잡을 바닷물에 물고기를 잡는 고기 잡을 자, 고기 잡을 어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어부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고기 잡을 남편부 사내부 갈지 이로울리를 써서 어부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어부의 이익이라고 하는 뜻으로 도요새가 바닷가를 날다가 속살을 벌린 조개를 발견했어요. 그 속살을 파먹으려고 부리를 조개 속에 딱 넣었죠. 하지만 이 조개는 속살을 뺏기지 않으려고 조개의 껍데기를 딱 다물었죠. 그러니 이 도요새가 부리를 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서 다투는 틈을 타서 어부가 둘 다 잡았다는 이야기가 어부질입니다. 이렇게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채감을 이르는 말을 어부질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억입니다. 억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사람인이 있고 뜻이가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은 머릿속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각을 숫자로 표현했는데 그걸 억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숫자가 많은 억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많은 숫자를 뜻하는 억입니다. 네, 억이 들어간 활용 글자에는 억만장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억자에 일만만자에 귀인장자에 사람자자입니다. 억만장자라고 하는 말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억만장자라고 하죠. 네, 다음 글자는 가틀려입니다. 가틀려의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여자녀가 있고 그리고 입구가 결합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행동이 같다는 뜻인데 입으로 말하고 명령하는 것에 행동을 고분고분 대부분 잘 따랐다. 여자들의 행동은 비슷하고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입으로 명령하는 것을 잘 따랐다는 행동이 비슷했다는 가틀려. 여자들은 입으로 명령함을 잘 따랐던 행동이 같다는 가틀려입니다. 일일 여삼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일 날일 가틀려 석삼가을추. 일 하면 하루가 같다. 뭐와 같으냐? 삼추, 세 번의 가을과 같다. 세 번의 가을이 지나가려고 하면 3년이 지나가야 되죠. 그 긴 시간, 몹시 애태우며 기다리는 시간을 일일 여삼추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일일 삼추라고도 합니다. 다음 배울 글자는 그럴련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달월이 썼는데 여기서는 고기입니다. 그 옆에는 개견이 써져 있고 그 아래에는 불화의 변형이 있죠. 자, 그럴련의 글자의 이야기는 고대 사회에서 개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냥 털이 있는 채로 바치질 못하니까 불에 그을려서 털을 깨끗하게 민 다음 개를 제물로 올렸다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련의 글자에게를 정리하면 개고기를 불에 그을렸던 그럴련입니다. 개고기를 불에 그을렸던 그럴련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고기가 있고 개가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럴련. 고기가 있고 개가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럴련. 그럴련이 활용된 글자에는 태연자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클태자, 그럴련자, 스스로자, 같을약자. 태연자약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충동을 받아도 움직이거나 동요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가만히 있는 것을 태연자약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가둘수입니다. 급수는 높은 글자이지만 의미는 아주 간단한 글자입니다. 이 사각형처럼 생긴 것은 사방이 꼭 막힌 곳이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방이 막힌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두어진 가둘수입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 사람이 갇혀 있는 가둘수. 사방이 막힌 곳에 사람이 갇혀 있는 가둘수입니다. 가둘수가 쓰여진 활용어에는 죄수하면 허물죄자에 가둘수를 써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죄인을 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인하면 가둘수에 사람인을 써서 옥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 글자는 따뜻할 온입니다. 따뜻할 온은 간단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따뜻할 온의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목욕 물통 속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사람이 목욕을 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물수가 있고 통 속에 사람은 이것을 위에서 본 모양이죠.
통이 둥근 통이지만 네모로 표현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인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본 그릇의 글자를 이렇게 글자로 그릇명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욕 물통 속에 물이 따뜻하다는 글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 통 속에 사람, 목욕 물통 그릇 따뜻할 온. 물, 통 속에 사람, 목욕 그릇 따뜻할 온. 따뜻할 온이 들어간 사자성어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석삼 찰한, 넉사 따뜻할 온을 하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뜻인데 겨울철에 3일 정도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그 다음 4일 동안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는 이 주기적인 우리 동북아시아의 기후를 나타내는 말이 사만사온입니다. 네, 그러면 45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하여 봅시다. 자, 나여입니다. 옷감을 짤 때 쓰는 배틀북입니다. 머리가 뾰족하고 배틀의 일정한 간격을 왔다 갔다 하고 길이가 길었던 나여. 다음은 들야입니다. 마을의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넓은 들판 들야. 다음은 양약입니다. 풀초에 즐거울락 노래악 좋아할요입니다. 약초를 달여서 먹으면 몸에도 좋고 몸이 가벼워서 즐거워진다는 양약. 다음은 볕양입니다. 31번지 언덕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볕양입니다. 네, 다음은 큰 바다 양입니다. 바다가 넓어서 물구비가 수많은 양떼처럼 굽이쳐 흐른다는 글자. 바닷물이 수도 없는 양떼처럼 굽이쳐 흐르는 큰 바다 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음은 고기 잡을 어입니다. 바닷물의 물고기를 잡아가는 고기 잡을 어. 다음은 억입니다. 사람인의 뜻이죠. 사람의 생각은 수많은 뜻으로 수도 없이 수가 많다는 가틀려입니다. 고통의 여자들은 입으로 하는 명령을 고분고분 잘 따라서 대부분 여자의 행동이 같았다는 가틀려. 다음은 그럴련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고기인 개는 불에 그을려서 바쳤다는 그럴련. 네, 다음은 가둘수입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 사람이 갇혀있는 가둘수. 다음은 따뜻할 온입니다. 물, 통 속의 사람, 목욕, 그릇, 따뜻할 온. 네, 여러분 45강 한자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46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